여러분, 오늘은 정말 드리기 싫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 어업을 하시는 권영석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64세 나이에도 팔팔하게 바다에서 일하시던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새벽,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에 갑자기 어깨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팔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분이 수십 년간 해온 것이 있었거든요. 건강을 위한다며, 젊게 살겠다며, 매일같이 해온 그 운동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원장님,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운동한 것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위험한지를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로 65년간 환자들의 뼈와 관절, 척추를 치료해온 오민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에 좋다고 믿어오셨던 것들을 부정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5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모르고 잘못된 운동을 계속하는 것보다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건강 수명을 지켜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0대 이상이라면 당장 멈춰야 할 절대 금지 운동 7가지입니다. 둘째, 그 운동들이 왜 위험한지 여러분이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확한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위험한 운동 대신 집에서 아무 도구 없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 운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무릎, 허리, 목, 어깨를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튼튼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최근 5년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관절 손상 환자의 73%가 운동 중 또는 운동 후 발생했습니다. 이 숫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73%입니다. 10명 중 7명이 넘는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하다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87%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운동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금지 운동입니다. 바로 뱃살 빼려고 하는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뱃살, 정말 고민이시죠? 우리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허리에 살이 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누워서 몸을 일으키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십니다. 드라마 보면서 뉴스 들으면서 50개, 100개씩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운동이 사실은 60대 이상의 허리에 가장 치명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진료실에서 성남에 사시는 68세 최진규 선생님을 배웠습니다. 은퇴 후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저녁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씩 석 달간 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뱃살이 줄어드는 느낌도 들고 복근이 생기는 것 같아 뿌듯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오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응급실을 통해 제게 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원장님, 뱃살 좀 빼서 손주들한테 멋진 할아버지 모습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원리를 아셔야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하십니다. 윗몸을 일으키는 동작을 할 때 우리 허리는 C자 모양으로 심하게 구부러집니다. 이때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마치 고무풍선을 한쪽에서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압력을 한 방향으로 받게 됩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 안에 수분이 풍부하고 탄력이 좋아서 이 압력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자료에 따르면 60대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수분 함량은 30대에 비해 평균 42% 이상 감소해 있습니다. 디스크가 딱딱해지고 섬유류가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리면 약해진 섬유류가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수액이 터져나와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이것이 허리 디스크입니다. 서울대병원 척추센터 연구에 따르면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요추에 가해진 압력은 무려 340kg에 달합니다. 어른 남성 5명을 허리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걸 100개씩 반복한다는 것은
매일 허리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뱃살을 빼면서 코어 근육을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색하죠? 죽은 벌레 자세라는 뜻인데요. 해보시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편안히 눕습니다.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립니다. 양팔은 하늘을 향해 쭉 뻗습니다. 이제 오른팔과 왼발을 동시에 천천히 바닥을 향해 내렸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바닥에서 떠오르지 않도록 배에 힘을 꽉 주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장점이 뭐냐고요? 척추에 단 한 조각의 압력도 가하지 않으면서 복부 깊은 곳의 코어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만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윗몸 일으키기를 열심히 해오셨나요? 속상하시겠지만 지금 아셨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데드버그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 금지 운동입니다. 뻐근한 목, 풀겠다고 하는 목, 빙빙 돌리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목을 360도로 빙빙 돌리는 동작은 60대 이상의 경추에 정말이지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냐고요? TV에서도 봤고 옆집 어르신도 하시고 심지어 예전 체육 시간에 준비 운동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잘못 아셔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 꼭 바꾸셔야 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75세 이순자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매일 뜨개질을 하다 보면 목이 뻣뻣해지는데 그때마다 목을 크게 돌리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목을 돌리는데 뚝소리와 함께 팔부터 손끝까지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팔의 감각이 이상하고 힘이 빠져 결국 숟가락질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이었습니다. 목뼈 디스크가 터져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순자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그저 뻐근한 목 좀 풀어보려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 팔을 못 쓰게 될 줄 알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목뼈, 즉 경추는 7개의 작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가 있고 옆으로는 신경이 지나가는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목을 뒤로 확 젖히는 동작을 할 때 경추 사이의 간격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이 신경 구멍을 압박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이미 뼈가 자라나 있는 골극이 경추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태에서 목을 뒤로 젖히면 골극이 신경을 직접 긁어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목 뒤쪽을 지나는 혈관인 척추동맥을 압박하여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지럼증, 심하면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외과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목을 과도하게 젖히는 동작과 관련된 일과성 뇌허혈 발작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뻐근한 목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방법은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목은 앞, 뒤 양옆으로만 그리고 지그시 눌러주면 됩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고 오른쪽으로 아주 부드럽게 당겨서 15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양손 깍지를 껴서 뒤통수에 대고 고개를 앞으로 부드럽게 숙여서 15초. 마지막으로 양손 엄지를 턱에 대고 하늘을 바라보며 15초 유지합니다. 반동을 주거나 무리하게 꺾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에만 집중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목의 뻐근함은 충분히 해소됩니다. 빙빙 돌리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시원하게 풀립니다. 세 번째, 절대 금지 운동입니다. 다리 힘 기른다며 헬스장에서 무게 잔뜩 올려놓고 하는 레그 프레스입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니 무릎에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그 프레스 기계는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릎 연골을 갈아 없애는 기계가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김용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보호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헬스장에서 매일 100kg이 넘는 무게로 레그 프레스를 하셨습니다. 2달쯤 지나고 나서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풀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근육이 붙는 과정이겠지 하고 계속 하셨다가 결국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MRI 검사 결과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었습니다.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이 심각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김용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에 좋다고 열심히 한 운동이 무릎을 망가뜨리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잠깐!
레그 프레스 자체가 나쁜 운동은 아닙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릎을 90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구부리는 것입니다. 무릎이 깊이 구부러질수록 슬개골과 허벅지뼈 사이의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연골에 엄청난 부담이 가는 거죠. 둘째, 자신의 근력에 맞지 않는 무거운 무게입니다. 관절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관절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기구 없이 집에서 의자 하나로 할 수 있는 체어 스쿼트가 있습니다.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아 가슴에 팔짱을 낍니다.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엉덩이를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운동은 레그 프레스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허벅지 앞뒤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 줍니다. 돈도 안 들고 헬스장도 안 가도 됩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만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목 돌리기, 레그 프레스. 이 세 가지는 오늘부터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절대 금지 운동입니다. 허리에 좋다고 알려진 거꾸리 운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꾸로 매달리는 거꾸리 기구 이야기입니다. TV 홈쇼핑에서도 운동 유튜브에서도 허리 디스크에 좋다고 광고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집에 들여놓으신 분들 꽤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60대 이상,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파주에 사시는 69세 한상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만성 허리 통증이 있으신데 아들이 효도 선물로 사다 준 거꾸리 기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거꾸로 매달리면은 허리가 쭉 펴지는 느낌이 들어 디스크가 들어가는 것 같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달려 있을 때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얼굴에 실핏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거꾸리에서 내려온 직후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급히 안과에 가셨더니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이었습니다. 안압이 급격히 치솟아 시신경이 손상된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실명하실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이 거꾸로 매달리면 혈액이 머리 쪽으로 급격하게 쏠립니다. 뇌압과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습니다. 젊고 혈관이 튼튼한 사람이라면 잠깐은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은 혈관의 탄력성이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고혈압, 신장질환, 녹내장, 백내장이 있는 분들에게는 뇌출혈, 망막출혈, 시신경 손상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리면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가 오히려 손상되고 원래 자세로 돌아올 때 척추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를 안전하게 이완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누워서 하는 만세 운동입니다. 바닥에 편안히 누워 무릎을 세우세요.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만세 자세를 취합니다. 누가 내 팔과 다리를 위아래로 잡아당긴다는 상상을 하며 몸을 길게 늘려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3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척추 마디마디가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거꾸리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고양이 낙타 자세입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숨을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고 고개를 드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척추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집에 거꾸리 기구가 있으신 분들 지금 당장 치우시거나 적어도 사용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절대 금지 운동입니다. 옆구리 살 빼겠다며 아령 들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는 옆구리 운동입니다. 공원이나 헬스장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아령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몸을 좌우로 번갈아 기울이는 운동이죠. 옆구리 살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실제로는 옆구리 살 빼는데도 거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척추를 망가뜨리는 운동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7세 정숙자 어머님은 1년 넘게 이 운동을 매일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허리를 필 때마다 오른쪽 골반부터 다리까지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뭉쳤나 싶었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 나중에는 10분 이상 걷기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요추추공 협착증이었습니다. 척추뼈 뒤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져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옆구리살 좀 빼려다 신경이 눌리는 병을 얻었으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옆구리살이랑 같이 살 걸 그랬어요. 아령을 들고 옆구리를 구부리는 동작은
한쪽으로 무게를 들고 기울이는 거기 때문에 척추에 비대칭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한쪽의 척추 디스크와 후관절은 심하게 짓눌리고 반대쪽은 과도하게 당겨집니다. 이러한 비대칭적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척추관을 좁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대안 운동으로는 사이드 플랭크가 있습니다. 바닥에 옆으로 누워 아래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엉덩이를 들어 몸 전체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 자세를 20초에서 30초간 유지합니다. 처음에 힘드시다면 아래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변형 자세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 운동은 척추를 옆으로 구부리지 않고 중립 상태를 유지하면서 옆구리와 코어 전체를 단련시키기 때문에 척추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자,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2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다음 2가지가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6번째, 절대금지 운동입니다. 관절 파괴의 지름길인 계단 뛰어오르기와 뛰어내려오기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심폐지구력과 하체 근력을 기르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문제는 뛰어서라는 조건이 붙는 순간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시는 65세 이강현 아버님은 매일 아침 아파트 15층을 뛰어 올라가고 퇴근길에는 뛰어내려오는 것을 2년 넘게 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언제부턴가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지는 날도 잦아졌죠. 그래도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열심히 하셨다가 결국 어느 날 아침 계단을 내려오다 무릎이 푹 꺾이며 극심한 통증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 말기와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망연자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2년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평생 절뚝이며 살아야 한다니요?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는 체중의 3배, 내려올 때는 5배에서 7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여기에 뛰어서 충격이 더해지면은 그 압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망치로 무릎 연골을 계속 내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연골은 한번 닳아 없어지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60대 이상의 연골은 이미 수십 년간 사용되어 얇아지고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단을 뛰어 오르는 것은 스스로 연골을 갈아 없애는 행위입니다.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간을 잡고 허리를 펴고 발 전체가 계단에 닿도록 한 칸 한 칸 천천히 오릅니다. 내려올 때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내려갈 때의 충격이 올라갈 때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려와야 한다면 난간을 잡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충격을 흡수하며 아주 천천히 내려오셔야 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절대 금지 운동입니다. 건강에 대한 도전인지 만용인지 구분해야 하는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반발하십니다. 마라톤 완주가 자신의 버킷리스트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 물론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65년간 환자를 봐온 의사로서 60대 이상의 장거리 달리기는 정말 위험한 도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6세 사업가분이 생각납니다. 평생 일만 하다 건강이 소홀했던 것이 후회되어 10km 단축 마라톤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고 매일 새벽 104장을 달리셨습니다. 점점 달리는 거리가 늘어나고 주변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대회 한 달을 앞두고 달리던 중에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시민의 빠른 응급처치로 목숨은 건지셨지만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병상에 누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달리기가 제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심장과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60대 이상은 혈관 내에 동맥경화반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찌꺼기가 터져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또한 달리기는 지면에 발이 닿을 때마다 체중의 3배에 달하는 충격이 발목, 무릎, 고관절, 척추에 전달됩니다. 수만 번의 충격이 반복되는 마라톤은 관절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갈아 없애는 행위입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빠르게 걷기와 인터벌 걷기가 최고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노래를 흥얼거릴 수는 있을 정도의 속도로 30분 걷는 것입니다. 더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인터벌 걷기를 하십시오. 3분은 편안한 속도로, 1분은 숨이 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심폐기능 향상, 체지방 감소,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운동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윗몸 일으키기 데드버그로 대체. 둘째, 목 빙빙 돌리기 지그시 누르는 방향별 스트레칭으로 대체. 셋째, 레그프레스 고중량 체어 스쿼트로 대체. 넷째, 거꾸리 운동, 누워서 하는 만세 운동과 고양이 낙타 자세로 대체. 다섯째,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 사이드 플랭크로 대체. 여섯째, 계단 뛰어내리기 천천히 오르기만,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로 대체. 일곱째, 장거리 달리기 빠르게 걷기와 인터벌 걷기로 대체.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어떠세요?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게 잘못된 것이었나 하고요. 하지만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몰랐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셨으니 이제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 뒤에 드릴 이야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운동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60대 이상이 꼭 해야 할 보약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이 운동들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낙상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까지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운동들입니다. 보약 운동 첫 번째,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즉 카프 레이즈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다리에서 심장까지 피를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에 피가 고이고 부종이 생기며 혈전이 생겨 심각한 혈액순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243명을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종아리 근력이 강한 그룹이 약한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3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이나 의자 등받이를 살짝 잡아 균형을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올릴 때 1초, 내릴 때 2초의 속도를 지켜주세요. 하루 20회씩 3세트.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TV 보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보약 운동 두 번째, 한발서기입니다. 낙상이 60대 이상 사망 원인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골다공증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3%에 달합니다. 4명 중 1명이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골절의 원인 대부분이 평형 감각과 하체 근력의 저하입니다. 한발서기 운동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벽 가까이 서서 안전을 위해 한 손을 벽에 살짝 올려두세요. 그 상태에서 한쪽 발을 살짝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10초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만 해도 금방 나아집니다. 목표는 30초입니다. 30초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눈을 감고 해보세요. 난이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한발서기를 매일 꾸준히 한 65세 이상 그룹은 낙상 발생률이 47%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일 잠깐씩 한 발로 서는 것만으로 낙상 위험을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약 운동 세 번째, 브릿지 운동입니다. 아까 윗몸 일으키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코어 근육은 어떻게 기르나요? 그런 질문이 생기실 텐데 브릿지 운동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운동은 척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엉덩이 근육, 허벅지 뒤쪽 근육, 코어 전체를 한 번에 강화합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립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하고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 엉덩이 근육이 왜 중요하냐고요?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그룹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가 대신 일을 하려 하고 그게 만성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브릿지 운동으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 통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운동의학팀의 연구에 따르면 브릿지 운동을 6주간 꾸준히 한 그룹에서 만성 요통 강도가 평균 38% 감소했습니다. 보양 운동 네 번째, 어깨 으쓱 운동과 어깨 돌리기입니다. 60대 이상에서 어깨 통증은 정말 흔한 문제입니다. 50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50견이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깨 주변 근육과 유연성을 유지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깨, 으쓱, 양 어깨를 귀 쪽으로 최대한 들어 올리고 3초 유지한 다음 힘을 빼면서 쭉 내립니다. 10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 팔꿈치 원 그리기. 양팔을 옆으로 들고 팔꿈치를 구부려 손끝을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꿈치로 앞으로 큰 원을 그리듯이 10번, 뒤로 10번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한재활의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깨 관절의 유연성 유지는 60대 이상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어깨가 자유로워야 옷도 혼자 입고 높은 곳 물건도 꺼내고 손줄을 안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운동들이 여러분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켜줍니다. 보약 운동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이건 다 아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하시더라도 잘못 걷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걷기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버드 의대 공중보건대학원에서 72영명을 11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매일 빠르게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31% 낮았습니다. 심장병은 39%, 당뇨는 58%, 치매는 41% 낮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걷기 하나로 나타난 효과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턱을 당기고 시선은 10m 앞을 향합니다. 자, 둘째, 어깨를 펴고 등을 바로 세웁니다. 셋째,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되 90도로 구부려 앞뒤로 크게 흔듭니다. 넷째,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 앞쪽으로 힘차게 밀며 나아갑니다. 다섯째, 보폭은 평소보다 한 제 정도 넓게.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걷기의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1분씩만 늘려가도 3개월이면 30분이 됩니다. 목표는 하루 30분, 가능하면 빠른 걸음으로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약 운동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프레이즈 하루 20회씩 3세트. 두 번째, 한발 서기 각발 30초 목표. 세 번째, 브릿지 하루 10회씩 3세트. 네 번째, 어깨 으쓱과 팔꿈치 원 그리기 각 10회. 다섯 번째, 빠르게 걷기 하루 30분. 이 5가지 어떠세요? 복잡하지 않죠? 특별한 도구도, 헬스장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일상에 녹여놓을 수 있을까요? 실천이 중요하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침대에서 브릿지 운동 10회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를 20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세수하고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면서 서 있는 동안 한발 서기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깨 운동은 TV 볼 때 광고 시간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중 편한 시간에 30분 걷기를 하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식후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운동하는 시간이 총 40분에서 50분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운동들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 없고 일상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훨씬 적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전에 혈압이 180, 110 이상이라면 그날은 운동을 쉬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뇌출혈이 올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 혈당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때 운동하면 저혈당 쇼크나 혈당 급등이 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중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너무 힘들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현재 급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치료를 받으신 후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멈추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어지럼증과 두통,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숨이 너무 가빠서 대화가 어려울 때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심장이나 뇌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참고 계속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포항의 권영석 어르신 이야기로 시작했죠. 업으로 평생 일하시던 분인데 어깨가 망가지셔서 제게 오신 분. 그분이 나중에 치료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바다에서 일할 때는 위험을 알면서도 뛰어들기도 해요. 그런데 몸 건강 문제는 위험을 모르고 뛰어들었으니 이게 더 억울하죠.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텐데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는 운동을 오늘부터는 피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운동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동 7가지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 디스크를 만듭니다. 목 빙빙 돌리기는 목뼈 디스크와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레그 프레스 고중량은 무릎 연골을 파괴합니다. 거꾸리 운동은 안압과 뇌압을 치솟게 해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은 척추에 비대칭 압력을 가해 척추관 협착증을 만듭니다. 계단 뛰어내리기는 무릎 연골을 갈아 없앱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심근경색과 관절 손상을 부릅니다. 대신 해야 할 보약 운동 5가지입니다. 카프레이즈는 심혈관을 지킵니다. 한발서기는 낙상을 예방합니다. 브릿지 운동은 허리 통증을 줄여줍니다. 어깨 운동은 자립적 생활을 유지시켜줍니다. 빠르게 걷기는 수명을 연장합니다. 65년간 의사로 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운동은 분명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이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운동의 진짜 목적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기록을 달성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통증 없이 내 2발로 걷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여행하고 손주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무리하게 하는 운동보다 10년, 20년 꾸준히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운동 때문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시다면 제발 참지 마십시오.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참다가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저를 비롯한 많은 의료인들이 계속해서 좋은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 위험한 운동을 하고 계신다면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운동으로 함께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응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운동 방법은 바뀌었는데 이 실수들을 그대로 하신다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더 큰 효과를 내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운동 직후 바로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운동하고 나면 덥고 갈증이 나죠. 그때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이나 음료를 꺼내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원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것이 60대 이상에게는 조심해야 할 행동입니다. 운동 중에 우리 몸은 심장과 근육에 많은 혈액을 보냅니다.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액은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위장에 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체온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격한 운동 직후 찬물을 섭취한 고령층에서 일과성 부정맥 발생률이 1.9배 높았습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운동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조금씩 마시세요. 200ml를 15분에 걸쳐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에도 목마르기 전에 미리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수분이 충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운동 직후 바로 눕거나 앉아서 쉬는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했으니 쉬어야지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운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소파에 들어 누우시면 안 됩니다. 운동 중에는 혈액이 빠르게 순환하면서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갑자기 멈추면 이 혈액이 다리와 근육에 그대로 고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혈액 저류라고 합니다. 심장으로 돌아가야 혈액이 돌아가지 못하면서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어지럼증과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이 현상이 더 쉽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최소 5분에서 10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그 다음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시고 그 이후에 앉거나 누우십시오. 이 쿨다운 시간이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통증이 있어도 참고 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운동 중에 통증이 생기면 그것은 몸이 지금 멈춰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근육이 붙으려면 좀 아파야지. 하고 참고 계속 하십니다. 운동 중 통증은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근육이 사용되면서 오는 약간의 뻐근함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날카롭거나 타는 듯하거나 욱신거리는 통증입니다. 이것은 조직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운동 관련 부상의 68%가 통증을 느끼고도 계속 운동하다가 발생했습니다. 조금만 아프다면 잠깐 쉬거나 강도를 낮추면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다면 그날은 운동을 중단하고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틀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병원에 가세요. 네 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운동하기 싫을 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운동을 해야 건강한데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전날 잠을 못 주무셨거나 몸 어딘가가 좋지 않은데도 억지로 운동하면 오히려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회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운동과 쉬는 것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5일 운동하시면 2일은 쉬십시오. 그리고 그 쉬는 날을 게으른 것이 아니라 회복 시간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운동 중이 아니라 쉬는 동안에 더 강해집니다. 자, 운동 중 실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운동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운동 전 5분 준비. 운동을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준비 운동이 그리 중요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준비 운동은 단순히 몸을 데우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에 윤활액이 고르게 퍼지게 해서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서서히 증가시켜 근육 파열을 예방합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을 시작한 고령층은 운동 관련 부상 위험이 3.4배 높았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제자리 걷기 2분, 팔 돌리기 30초, 무릎 들어올리기 30초, 발목 돌리기 1분, 어깨 돌리기 1분. 이것만 하셔도 몸이 운동할 준비가 완전히 됩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세요. 운동할 때 숨 쉬는 방법에 대해 신경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숨 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잘못된 호흡은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운동 효과를 크게 줄입니다.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힘을 줄 때 내쉬고 힘을 뺄 때 들이마십니다. 예를 들어 브릿지 운동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내쉬고 내릴 때 들이마십니다. 절대 숨을 참지 마세요. 숨을 참으면 복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급상승하여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산책하세요. 이것은 특히 혈당과 관련해서 매우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이 시간은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면 근육이 혈당을 소비하면서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삼성서울병원 당뇨내분비센터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걷기를 4주간 실천한 그룹에서 식후 혈당 최고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물론이고 없으신 분들도 예방 차원에서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운동과 수면이 무슨 관계냐고요?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운동으로 자극을 받은 근육이 실제로 회복되고 강화되는 것은 자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이 근육을 회복시키고 뼈를 강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그 효과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는 60대 이상에서 근감소증 발생률이 1.7배 높았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잠들기 직전에 과식하지 마세요.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낮잠이 너무 길면 밤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근감소증, 여러분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근감소증에 대해 아십니까? 사르코페니아라는 용어로도 불리는 이 상태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왜 무서우냐고요?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혈당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주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찝니다. 근육이 줄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근육이 줄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혼자 일어나기도, 걷기도,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31%가 이미 근감소증 상태에 해당합니다. 3명 중 1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70대에서는 이 비율이 48%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이미 진행됐다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에 좋다며 주로 죽이나 국물 음식을 드십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60대 이상의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에서 1.5g입니다.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음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을까요? 계란 한 개에 단백질이 약 7g입니다. 두부 100g에는 약 8g입니다. 생선 100g에는 18에서 22g이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22g이 들어있습니다. 콩류, 두부, 생선, 계란, 살코기 이런 것들을 몇 끼니에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남은 단백질은 에너지로 쓰이거나 배출됩니다. 한 끼에 25에서 30g씩 3번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근육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단백질과 함께 꼭 드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강하게 하고 근육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실내 생활이 많은 60대 이상은 비타민 D 부족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내분비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무려 79%가 비타민 D 결핍 또는 부족 상태입니다. 10명 중 8명이 부족합니다.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팔뚝과 종아리를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합성이 되지 않으니 햇볕 쉴 때는 차단제 없이 하세요.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가 걱정되신다면 얼굴에만 차단제를 바르시고 팔다리는 잠깐 노출하시면 됩니다. 식품으로는 고등어, 연어,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동과 관련된 흔한 오해들입니다. 오해 첫 번째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운동을 잘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으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 겹 껴입고 운동하거나 땀복을 입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땀의 양은 운동의 효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땀은 체온 조절을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실내의 온도가 높거나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면 당연히 땀이 더 납니다. 무리하게 땀을 내면 오히려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 현기증, 근경련, 심한 경우 심장 이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떨어져 있어 탈수가 더 쉽게 오고 더 위험합니다. 적당한 운동복으로 편안하게 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오해 두 번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어쩔 수 없이 빠진다.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30대 이후로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꾸준한 저항 운동을 통해 근육 감소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고 심지어 잃었던 근육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70대에 저항 운동을 시작한 그룹이 12주 후 근육량이 평균 9% 증가했습니다. 70대에도 근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5회, 세 번째입니다. 관절이 아프면 운동하면 안 된다.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운동을 완전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니까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반대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고 관절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윤활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물론 급성 염증이 있거나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관절통이라면 오히려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회 네 번째입니다. 보충제를 먹으면 운동 안 해도 된다.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보충제, 관절 영양제 등 정말 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운동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입니다. 식사로 충분하지 않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운동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어떤 보충제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실용적인 내용으로 연령대별 맞춤 운동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 즉 60에서 65세 사이의 분들은 비교적 몸이 아직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이 시기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양 운동 5가지에 더해 가볍게 시작하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심폐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체력을 잘 유지해두면 70대를 훨씬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65세에서 70세 사이 분들은 안전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낙상 예방 운동의 비중을 높이세요. 한발 서기와 균형 운동에 더 집중하시고 모든 운동의 강도를 조금 낮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시기에는 유연성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10분씩 전신 스트레칭을 하시면 근육과 힘줄의 유연성을 유지하여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분들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혼자 운동하시기보다 가족이나 운동 친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의자를 이용한 앉아서 하는 운동들이 특히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올리기, 앉아서 팔 들기, 앉아서 발목 돌리기 등은 낙상 위험 없이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계속 하시되 지팡이나 워킹 스틱을 사용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연령대이든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네. 처음 일주일은 하루 10분만, 2주 차에는 15분으로, 3주 차에는 20분으로 서서히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근육통이 심하게 오거나 부상이 생기면 다시는 운동을 시작하기 싫어집니다.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결국 오래 꾸준히 하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윗몸 일으키기, 목 돌리기, 레그 프레스, 거꾸리, 아령 옆구리 운동, 계단 뛰기, 장거리 달리기 이 7가지는 60대 이상에게 독약 같은 운동입니다. 오늘부터 중단하세요. 둘째, 대신 카프레이즈, 한발 서기, 브릿지, 어깨 운동, 빠르게 걷기 이 5가지를 꾸준히 하세요.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할 때는 준비 운동을 빠뜨리지 말고 숨을 올바르게 쉬고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세요. 넷째, 단백질을 몇 끼니 충분히 드시고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보충하세요. 다섯째, 수면을 충분히 취하세요. 운동의 효과는 자는 동안에 완성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65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열심히 운동했는데 오히려 몸을 망가뜨린 분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부상들. 이 영상이 그 안타까운 장면들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세대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며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건강하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며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응원합니다.